매달 받는 77만 원의 국민연금, 듣기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정말 충분할까요?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을 수 있는 더 큰 혜택을 놓치고 있진 않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다가오는 분들이나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정확히 비교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일하면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 그 덕분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기반한 일종의 연금 계약인 셈이죠. 반면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국가의 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765만 444원인데 이 금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다양한 공과금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휴대폰요금, TV 수신료, 심지어는 약국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 혜택의 가치는 금액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77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는 2025년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인 67만 원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생활이 빠듯하고 주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누리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심리적인 박탈감도 생기고 실질적인 생활 형편도 쉽지 않죠. 반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와 각종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받는 수급 혜택이 이분에게는 당연한 국가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수급 자격을 잃을까봐 말입니다. 특히 65세가 되면 기금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데 모든 연금 소득은 100%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아예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 기준인 765만 444원과 비교했을 때 높다면 순수한 현금 수령만 놓고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956만 8,005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세급여보다 높더라도 이 기준보다 낮다면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령자이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의료급여 혜택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같은 추가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148만 원이고 교육급여는 196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금액들보다 낮다면 해당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반환 일시금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구당 500만 원의 생활준비금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월 6.26%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는 각종 감면 혜택의 경제적 가치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기, 가스, 통신비 등의 감면액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되니까요. 추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사항이 더 있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공제 제도가 있는데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의 50%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받은 연금의 누적액은 무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다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등록 장애인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보유하신 분들도 참고하세요. 가구당 500만 원의 생활준비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장기금융저축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75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수급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계급여는 765만 444원에서 75만 원을 제외하면 약 15천 원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와 각종 감면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분의 평균 의료비가 월 10만 원이고 각종 공과금 감면액이 월 5만 원 정도라면 수급자가 되는 것이 월 15만 원 이상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분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기준인 956만 8,000원보다는 낮으므로 의료급여는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의료급여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상적인 상황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수급자 자격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질수록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진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 거주 형태,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또한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현재의 건강 상태, 다른 소득과 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댓글로 본인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